자, 이제 가야입니다. 사실 전 가야 이야기할 때 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가야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가야 얘기는 안 하고 삼국시대래. 전 가야 사람들이 들으면 좀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사국시대라는 용어도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고대 국가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러서 무너지기 때문에 사국시대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만 이야기하는 건 좀 이건 좀 unfair. 네,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야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잘 나갔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가야는 철. 여러분 철을 다룰 수 있다는 건 그 당시 최첨단 하이테크.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기술. 이런 것처럼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가야였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나라예요.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런 나라를 우리 역사에서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야는요 연맹 왕국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자 일단 이 금관가야와 대가야를 좀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이 외에도 여러 가야가 있는데 이 두 가야를 좀 정확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관가야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김해예요. 김해에 가시면 김해에 가시면 대성동 고분이라고 있어요. 네, 김해에 가면 대성동 고분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분에 또 이 금관가야 어떤 그 문화유산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요, 고령이에요, 고령. 고령의 지산동 고분. 이 지산동 고분에서 또 대가야의 문화유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빨간색이에요. 지금 세력이 금관가에서 대가야로 지금 이동했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게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특히 이제 금관가야부터 출발하고 있는, 왜냐면 이 금관가야가 3세기, 이 금관가야가 이 3세기 그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거든요. 3세기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해요. 가야 연맹을 주도하는데 가야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들? 이 가야를 세운 사람. 네, 가야를 세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김수로입니다. 김수로. 이 김수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머리를 내지 않으면 너를 구워 삶아 먹겠다. 뭐 이런 너무 이건 동물 학대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 무서워 죽겠어 노래들이. 근데 어쨌든 그 당시 그랬다니 이제 결국 이제 그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이제 알들이 내려와요. 6개의 알이 내려오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아이가 바로 김수로예요. 그 김수로의 어떤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금관가야가 되겠습니다. 이 금관가야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3세기 전기가야 연맹을 지금 이렇게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뀝니다. 대가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자, 지금 왜 그랬을까? 요 왜 그랬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신라 경주에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주에 왜가 쳐들어와요. 왜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이 뇌물 마립간 신라 SOS를 칩니다. 어디? 고구려에 SOS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이때가 이제 광개토 태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광개토 태왕이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로 이 경주에 쳐들어와 있는 이 왜를 격퇴를 시킵니다. 격퇴를 시키고 이 도망가는 왜를 끝까지 추격을 해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 금관가야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금관가야까지 가가지고 또 이들을 격퇴시키면서 금관가야를 쇠퇴시키다 보니까 그 세력이 대가야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 즉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부대가 바로 이 남쪽의 정적 지형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결국 이 대가야가 5세기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5세기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어떤 그 흐름인데,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금강가야냐,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이 이제 왜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이쪽 지역에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 임나 일본부가 있어가지고 이 임나 일본부에 뭐 백제라든지 신라라든지 가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지배를 받았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철을 다룬다는 건 뭐냐면 최첨단 기술이에요. 근데 당시에 일본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고고학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그 철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철을 다루는 사람들을 다 쓰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가 많이 그러게 이렇게 들어오죠.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이 철, 덩이쇠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예,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덩이쇠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덩이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 덩이쇠를 낭랑과 외 이 지역에 수출하면서 이게 이제 중개무역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개무역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거든요. 우리 지금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야? 어마어마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부를 창출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덩이쇠를 수입해 가기 위해서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오버해가지고 여기에 뭐 임나 일본부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어떤 역사가 지금 여기에 가야 역사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가야가 결국은 이제 무너집니다. 자, 언제 무너지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 광개토 태왕의 공격에 의해서 금강이 멸망한 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언제 멸망하냐면 6세기 신라 법흥왕. 법흥왕 때 멸망하고요. 그리고 대가야는 6세기 진흥왕에 의해서 신라도 역시 멸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일단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보세요. 진흥왕이 있을 때까지 존재한 나라예요, 가야가. 그런데 가야는 왜 이렇게 쏙 빼냐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당당히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존재했던 가야. 이 가야의 역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와 가야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와, 진짜 우리가 이 역사지만 사실들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전성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수리망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내려고 했던 그 각고의 노력, 변화의 노력,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연개소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관성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의 미래에서 유연함을 갖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사는 이렇게 여러분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역사적 사실들 나중에 까먹으셔도 이런 내용들은 잊지 않거든요. 우리 삶 속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겁니다.